흑연 배터리 응급제 하나로만으로도 제가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금속 배터리 이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고장이 많이 나더라. 그래서 태양광 같은 데도 그러잖아요. 구리줄을 이렇게 그어주더니 태양광 펜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죠. 오돌도돌하게 해서 금속을 좀 추가로 하면은 좀 거기에 전기가 저장되는 배터리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는 밴딩식으로 들어가든가 금속을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회로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회로에도 이렇게 해서 여기 구리를 좀 이렇게 그 회로에다가 두툼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뭐 카페시타 콘덴서로 만들거나 플로팅 게이트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주 다 작은 단지를 4개다 8개다 그러면 실제로는 뭐 몇만 개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저장 구조를 가진다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코팅 구조를 줘서 전기선 필복처럼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요. 가로세로 높이를 잡혀 시 방식으로 해서 제 주소를 부여하고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전기 그 저장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서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01, 2, 3, 4, 5, 6, 7, 8, 90 이렇게 틀리게 할 수도 있다. 트랜지스터도 크기를 틀리게 만드는 카페시터 틀리게 하거나 같은 크기라도 주소를 틀리게 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이거는 1이고 이건 10이고 이건 100이고 0, 1, 2, 3, 4, 5, 6, 7, 8. 네. 광소 및 끝단하고 반도체를 이용해서 광 사이즈를 대중소로 해서 10, 100, 1000만, 10만, 0,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금속 배터리, 금속 콘덴서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리판이다, 알루미늄판이다 그러면 대중소 나노 구조로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이것이 전기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전기 회로 도선이 된다 그래요. 전자임금 만들 때도 이렇게 크기를 틀리게 해서 만들고요. 덮어가지고 이것을 판으로 유리석형 코팅돼서 유리막 글러서 내열 구조를 갖추고 이걸로 반도체 회로를 만들거나 트랜지스터 카페시터를 만들어 전기선 통신선 만든다 그랬죠. 하시면 이걸로 이제 태양광 패널 해가지고 전기선에는 구리선을 필복 없이 대중소로 해서 그 전기를 딱 걸어주면 뭐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가득한가? 테슬라의 전기요도 전리층이 빛을 유도한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이것을 금속이 여기 금속의 빛이 전기로 바뀌면서 전기가 흐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계열정에는 단계열정에서도 구리 알갱이들을 이렇게 위에다 오돌통 현재 태양 전지판에 금속 코팅을 해주거나 오돌도돌 넣어주거나 이렇게 그래서 그거 자갈 구조로 전기를 축적하는 구조로 다결정. 그다음에 금속 인수할 때 거기도 구리줄을 딱 구워서 고속도선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 그랬죠. 2m 베이스 콜렉터 이게 반도체에서도 금속이 평평한데 거기다 일부러 고속도로 좀 대중소도 할 수 있어요. 줄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전자이동을 빠르게 하는 기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압이 틀린 거죠. 그쪽으로 모인다는 거죠. 전기가 여러 개를 구워줄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PM 반도체나 방막 트랜지스터 모든 반도체 전극이 여러 개인 구조를 뭐 그때 대중소도 들어갈 수 있고 보너스 전극이 2개인데 그 안에는 어떤 모듈 단위로 해서 여기에서 PM 반도체가 대중소 들어가거나 방막 트랜 대중소가 들어갈 수 있는데 반도체 이런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배터리도 그러하다. 배터리도 동일해요. 배터리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을 격벽 처리만 돼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파우치형이다. 그러면 그것도 가운데 격벽 처리를 돼서 열이 이제 뭐 많으면 불이 나거든요. 뭐 화목 날르다 그러면 연통에 이렇게 불을 붙이지 않아도 뜨거운 열 자체로 불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가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 있는 배터리를 갖다가 5개나 자동차 배터리다 그러면 예를 들면 5개나 6개나 분리하거나 납축전지를 여러 개로 작은 단위로 분리하는 방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모듈 단위로 될 수도 있어요. 뭐 하나의 배터리인데 안에 대중소로 모듈 단위로 전극을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시면 전극이 2개여도 모듈 단위로 들어가는 이런 배터리를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 파우치형 같은 거 또는 각형과 원통형에도 격벽 처리를 해서 열을 분산을 시켜주고 뼈기니까 열이 분산이 따로따로 돼 있죠. 그래서 절연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온오프식으로 해서 전선을 연결해서 그때 이제 전선 여러 개 각각 다 있어야죠. 전국 배터리 모듈이 안에가 이제 배터리 8개 있다. 그러면 전선을 각각 그렇게 2개씩 연결해서 16개를 넣어줘야 되겠죠. 더 많을 수도 있고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 이 격벽 처리를 한다는 원리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자동차 배터리는 납축전지 배터리 격벽 처리 절연 구조를 가져서 내용적으로
겉으로는 부분 하나지만 안에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다 이게 이제 배터리가 실제는 크겠죠. 근데 여기도 배터리 모두 이렇게 10개 들어갔다면 언오프식으로 해서 격벽처리 저렴 구조를 갖고 그래서 이렇게 열을 분산을 시키고 전기선을 각각 다 넣어줍니다. 언오프식으로 몇 개에서 갖다 쓸지 전기를 갖다 쓸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배터리에 담으시면 제 기술이다. 반도체에도 뭐 데스크탑, 노트북, 모뎀, 뭐 스마트폰, 가전, 여기 TV 모든 형태의 가전이라든지 드론 같은 이런 방산 무기에도 이렇게 안에 기판이 여러 개 있는 거죠. 비상기 기판까지 포함해서 기판이 여러 개 있는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하나의 기판이지만 안에 내용적으로 기판이 여러 개의 기판이 하나로 모여 있는 구조도 될 수 있다. 대중소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에서 여러 대가 하나로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여러 대가 들어가 있는 모듈식으로 이 기술을 선선은 이제 각각 다 연결이 되겠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전체를 가동할 수도 있고 부분적 가동만 가능하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집안에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쓰지 말자. 이렇게 모듈로 한다는 거죠. 원자력 발전할 때도 보일러 물통을 100개, 이렇게 40개, 20개 또는 10개 언오프식으로 해서 모듈 단위로 만들어 가지고 끓여 가지고 큰 물통으로 옮겨 가지고 전기 발전을 잠깐 끓여서 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원자력 발전 아니라 두산이라든지 웨스팅하우스 이건 되게 되게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입자나 가루 또는 가스 구조를 가지고 이것을 하나나 둘, 셋 해가지고 이것을 발전하면 되게 빠르게 발전한다. 석탄 발전할 때도 대규모 화력단지가 필요 없이 석탄 가루나 그러니까 가스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석유 방식과 석유랑 같이 공전할 수 있고 그걸로 물통 데운다.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모듈 단위로 만들어서 금방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이제 그래갖고 큰 물통으로 옮겨서 전기 발전하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 석탄, 석유, 가스 다 됩니다. 어묵말로도 돼요. 네네, 이게 나무로도 되는데 나무가 너무 많이 들죠. 하시면 이런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다. 그다음에 전투기다 그러면 전투기나 드론 같은 데도 연소실이 안에 이렇게 제트 엔진이다 뭐든 연소실이 6개 있다 그러면 언오프식으로 한 개만 쓴데 2개 뭐 3개만 쓴데 출력을 틀리게 하거나 대중소로 연소실에 들어가서 서로 대중소로 들어가면 강한 용압열이 일어난다는 제 이론을 따라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공기의 팽창을 따라서 이렇게 추진력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를 추가로 이렇게 나중에 연소실에서 다시 한번 연소실 내에서 또 연소실 밖에서 압축 공기를 뿜어서 추가로 이렇게 추력을 만들어내는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왼쪽 오른쪽 틀린 그 연료를 줘가지고 움직이나 이렇게 해서 좌우에 이렇게 연소 방식이라도 이렇게 안에 이렇게 좌우에 조절하는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 머스크 스펙스 XS야 기술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 기술 쓰시는 것 같은데 아니시면 괜찮고요. 네. 하여튼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펠러 방식도 전기를 틀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석유로 돌리든 전기로 돌리든 그래서 왼쪽 돌리고 오른쪽 돌려서 자세를 제어하는 데 쓰거나 가변 프로펠러 만들어서 이렇게 아래로 올라가는 기술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독일의 어떤 회사가 이게 현대기아차에서 이걸 쓰시더라고요. 제 기술인데 그다음에 현대 배터리도 8개, 5개다 그러면 이렇게 현재 있는 것을 열을 분산시키고 격벽 처리해서 5개나 10개 기타 몇 개로 분할을 해가지고 열을 분산을 시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인데 충전할 때도 스마트폰 안충전처럼 충전율을 나타내서 충전이 되면 과충전되지 않도록 끊는 기술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납축전지도 할 수 있고 일반 배터리 방식에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인데 LG전자에서 박나래 자기네들이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는데 되게 뭐 5개다 그러면 배터리가 인버터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속 배터리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인버터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금속에다가 알루미늄도 되고 구림도 돼요. 근데 대중소 등산 날개에 넣어가지고 액상을 덮어서 판으로 만들고 이것을 절연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수백 장 겹쳐서 MLCC 기술, 금속 배터리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이고 여기다 저장된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흑연 배터리 하나만으로도 저장이 된다. 응급제잖아요. 즉 전도체이기 때문에 흑연제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형태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대중소로 들어가서 서로 이렇게 원활하게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하거나, 거기다 리튬을 가루를 이렇게 약간 화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리튬 가루를 넣어주거나, 다른 어떤 전기가 전도되는 이런 충전식의 가루를 넣어주는 기술. 그래서 좀 더 거기도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 흑연 하나로 배터리 만들어, 또는 금속 가루를 넣어가지고 서로 다른 가루를 넣으면은 이게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발열 화재의 원인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양극재 기술에서, 그래서 같은 금속으로 크기를 틀리게 해서 대중선 넣어야 된다는데, 여기서 흑연하고 금속을 결합할 때 리튬 분할을 대중선으로 넣어주고 불이 안 날 정도로만 딱 그걸로도 배터리 만들 수 있다. 굳이 화학적인 방식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홈을 좀 양극이나 홈을 파주는 기술이라서 표면적을 넓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도 모듈 단위로 흑연 배터리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겹벽 처리해서 발열을 통제하고 모듈 단위로 만들 수 있어요. 이 안에 이제 탄소봉이 들어가 있는데 흑연이잖아요. 가볍게 그래서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는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로 해서 전도처럼만 쓰지 말고, 여기도 이제 가루에서부터 대중소, 흑연 배터리도 대중소 만들어요. 이렇게 입자나 가루에서 이것도 그렇게 홈을 좀 봐줄 수 있고, 이것을 여러 개 넣어갖고 전기 충전재로 삼자. 아연판도 대중소로 만들고 두께를, 그래서 홈을 좀 봐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가루도 대중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배터리에다가 전기 절연체, 전기 테이프, 절연 테이프 방식으로라도 이거 여기만 자동차 배터리, 모든 형태의 배터리에다 피복을 입혀주면은, 그래서 외부의 겨울이란 여름 외부의 환경이 강하고, 또 거기다 방전도 안 된다의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 이런데, 그 다음에 모든 마더보드, 모든 형태 기판에다 밑에다가라든지 유리석형 코튼 예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그러면 그게 내열 구조가 되고, 플라스틱창, 유리창에도 그 기술을 쓴다 그랬죠. 비닐에도 이 기술을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절연 테이프 방식은 아니더라도 수백 개 뭉쳐도 열이 전염이 안 되는, 그래서 피복 때문에, 전기선 피복 때문에 그런데 피복을 넣어주는 기술. 그래서 실리콘 웨이퍼 만들 때는 추위에 붙여도 제 기술이다. 이걸로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판에 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기판 종류에. 그래서 랜드 플래시 HBF 적층할 때도 되게 싸게 적층할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열이 이제 안 생기니까. 유리소변 코튼 제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 박고랑처럼 해서 하수도처럼 고랑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전기선, 동선을 수직 수평으로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절연 구조를 해 덮고요. 그래서 여기다 포토 방식으로 찍든가 전자잉크 방식으로, 전자잉크 금속 가루를 대중소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렇게 찍거나, 아니면 레이저 시각으로 해서 레이저 광 사이즈를 대중소로 넣어줘요. 뭐 20가지도 되겠죠. 그래서 전기도 각각 어떤 강중력으로 넣어주고요. 그래서 섬세하게 빛을 조절해서 이렇게 초점 방식으로,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필요한 곳에 집중해갖고, 영접할 때, 플라스틱 영접할 때도 딱 가열하면 이제 녹고 냉각되면 다시 접합이 돼. 이 기술을 한양대나 뭐 카메라에다 회미경 달아도 되고, 한양대에서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UV 장치에서도 빛을 대중소로 만든다는 모든 레이저 가공 장비에서 쓸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A사 레이더에서도 레이더 소자를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뭐 사이즈는 10가지 20가지도 되겠습니다. 촘촘히 넣어주고, 전기를 각 소자마다 전기형 대중소로 넣어주는 기술, 강중력으로 넣어주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팀별로 묶어서 전파를 쏘는 방식은 영상 레이더 할 때도 그렇고, 다양한 목적 속에 다양하게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 같은 데서도 어떤 LG 같은 데서 LIG 제 기술을 전 세계 A사 레이더 만들 때 이 기술을 쓰시지 마세요. 네. 전 세계를 수천 저분의 수백 저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3 좌표 하체 방식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우주지도, 바닷속 지도, 육지도, 땅속 지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층에서 가스관 피해서 공사하거나 할 수 있다고. 숫자 방식이기 때문에 국제 표준도로 만들 수 있고, 각 나라 낳고는 각각 다른 숫자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 방식을 연동을 합니다. 카메라도 그렇게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모든 사물을 입체적으로 보고, 사람을 구별하거나 이 사물을 입체로 다 구별해. 사람처럼 똑같이 입체로 다 구별합니다. 사물을. 그래서 각각 대응할 수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는데, 카메라나 디스플레이 장치도 가로 세로 높이로 이제 입체로서 모든 걸 화면에 표시합니다. 프린터도 입체로 표시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저기 뭐 이렇게 그 색깔을 중첩해서 이렇게 해서 위에다 쌓아 올리면 되죠. 아니면 다른 재료를 안에다 넣어 위에만 이렇게 색깔을 넣어주거나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입체로 프린터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는데, 레이저 레이더라든지 쏠 때도 이렇게 어떤 상대방이 이렇게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쏘는 바보는 없죠. 그래서 여기에 어디에 정확한 지점에 전파를 쏘면 전파 성공률이 높아지는데, 이 좌표아시아 방식으로 전파를 쏘고 되돌아온 전파도 그 좌표아시아 방식으로 정확히 합니다. 그 전파에다가 이렇게 비밀번호를 붙여갖고 자기 걸로 인식을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드론 조종할 때 제가 이렇게 적군이 줘주고 이렇게 조절할 수 없게 먼저暗구어가 맞아야지 비밀번호를 넣는 방식을 얘기했는데, 이메일이나 이렇게 모든 인터넷상 오가는 파일에다가 이렇게 이거 암호를 넣어주는 기술, 비밀번호든 숫자 방식이든 문자 방식이든 비밀번호를 넣어주거나 자기 얼굴이 비밀번호이거나 열려라지 않게 음성 방식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을 여러 가지를 복합하거나 암호 프로그램이 양쪽에 있어서 그것만 경호원 오케토키 100명 할 때도 그게 등록된 사람만 하거든. 이렇게 통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회사문 출입하거나 현관문 이렇게 디지털 키에도 등록된 사람만 출입하는 그런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비밀번호 눌러도 소용없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레이더의 전파 쏠 때 이동을 좌표 수저 방식으로 정확히 이 방식으로 쏘고 수신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묶어 쏴가지고 멀리 이렇게 전자전할 때 강한 융합열이 일어난다 그랬죠. 서로 다른 방향 와이크래프, 외부, 서로 다른 방향의 적외선파, 다른 방향의 음파, 모든 형태의 파형을 망라하고 그것을 쐈을 때 이렇게 전자랜드를 이렇게 고기 익히듯이 병사들이 태워서 충격 실신하거나 죽게 된다 그랬죠. 대공 방어망 할 때도 이 방식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고 쏘면은 강한 융합열이 일어나고, 드론 잡을 때도 좋고, 중첩파에 쏘게 되면 이렇게 강한 스파크, 발열 화재, 발열 고열 현상이 일어나고 번개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하늘을 태워버리는데, 전리층을 태울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전리층 태우는 무기로 들어가게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드론 같은 이렇게 포탄 것 한꺼번에 잡는 이런 기술인데, 영국에서 2025년 4월에 이 실험에 성공해서 드론 200대를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제 방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남의 기술 무단으로 쓰시면 안 돼요. 흑연 배터리로 돌아가서 흑연 배터리에다가 금속 가루를 이렇게 너무 과열을 하면 안 되죠. 넣어주거나 이게 또 거기다가 뭡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금속 가루 종류는 굉장히 많다 하겠습니다. 리튬 가루를 대중소 넣어줘가지고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이거나 흑연 단독으로도 배터리가 된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파우치형 할 때도 제가 격벽 처리해갖고 열을 분산 처리해갖고 원오프식으로 해서 각각 전기선 달고 파우치형 배터리, 또는 각형 원통형 이렇게 있는데, 각형에다가 파우치형을 넣어주거나 원통에다 파우치를 넣어주거나 파우치형에다 원통형과 각형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젤리로를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아니면 제 기술 공개로 갑니다.